시속 160km까지 급가속을 재현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후 급격히 올라가는 이산화탄소 수치. 일산화탄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지금 한 15분 운전했는데 21까지 증가했거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실험을 계속해서 한 10분만 더 운전을 한다면 30까지 올라가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 CO 농도가 30ppm이라는 것은 중추신경에 어떤 이상을,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좀 위험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실험은 중단하고 다른 차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개선전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적게는 21ppm에서 많게는 55ppm까지 검출되었습니다. 환기장치를 교환한 1차 개선 차량 역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개선 전 차량과 개선 후 차량의 일산화탄소 최대 수치는 9pp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4의 경우는 이제 30분 정도 운행을 했을 때 최대 55ppm까지 올라갔고, 이 수치는 30ppm이 넘어갈 경우에는 중추신경에 이상을 유발할 정도로 좀 경고치로 두고 있는 것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개선품의 경우는 이제 9분 만에 27까지 올라갔는데, 이 값은 이제 55보다는 낮지만 개선 전 제품도 19분 만에 약 19, 2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9분 만에 27까지 올라갔다는 자체는 개선이 전혀 안 된 것으로 판단돼서 그 차량 배기구 부분에서 와류가 발생하면서 그 배기가스가 밖으로 뒷부분으로 완전하게 빠져주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트렁크나 차체 부품의 각종 틈이나 구멍으로 스며들어서 실내로 내부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산화탄소의 실내 공기 기준은 10ppm. 밀폐된 차량 실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대 55ppm까지 검출된 해당 차량의 공기질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5ppm 수준으로 8시간 이상 노출이 되면은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30ppm 수준으로 8시간 이상 노출이 되면은 운전 능력에 손상이 온다든가, 이런 게 이제 학계에서 보고된 바가 있고요. 일산화탄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운전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택시 운전을 하는 유정동 씨. 제 차가 제 차 몰딩입니다. 지난 7월 해당 차량을 구입했다는 유 씨는 며칠 전 운전 중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제보해왔습니다. 빗길 운전으로 창문을 닫은 채 1시간 거리의 장거리 운행을 하던 중 추돌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에어백 작동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20년간 운전하며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차가 쭉 개져 있길래 그 차가 움직이는 줄 알고 전혀 앞에 가는 차 속도를 느낄 수가 없었고, 또 이 도로는 제가 많이 다니는 도로고 신호등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고 카메라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전혀 여기가 신호등이 있다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동승했던 승객이 입원 치료 중인 인근 병원. 승객은 그날의 사고를 어떻게 기억할까? 비가 많이 천천히 가더라고. 가는데 그 다가가서 내리막에 그 길을 그 신호대기에 있는 차를 못 보고 한 3m 앞에서 내가 수독했거든. 감을 질렀거든. 그 3m 부르기 받자마자 바로 추돌 해버지. 내가 감을 안 질렀으면 부르기도 안 받고 막 갔다가 밀고 나가버렸다니까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큰 사고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무상 수리에도 배기가스 실내 유입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해당 업체는 다시 2차 무상 수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좀 특별합니다. 무상 수리 계획을 공개 발표하는 대신 동호회 회원 8명을 상대로 비공개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거를 우리도 나오는 걸 인정을 하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나온 거에 대한 측정값도 뭐 50ppm이나 60ppm 나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차량에서 사람들이 오래 타는데 설마 조금씩 하고서 그런 결과 나올 테스트 몇 분씩 조금씩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몇 분 아니죠. 이 시화방조제가 왕복이 16km예요. 16km 직발 구간에서
외부의 이런 대기 오염이 가장 청정한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업체가 마련한 2차 개선품을 장착한 후 시와 방조제 16km 구간을 달려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는 것. 동호회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검증받고 싶은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이 방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야. 1차 검증은 카트리에서 지난번에 했는데 했지만 그건 국가공인기관을 상대로 한 검증이었지만 국가공인기관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찾아가서 검증을 해보는 방법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게 되는데 2차 개선품의 검증은 이미 끝났지만 그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주행 속도보다 고속 주행 시 급격히 유입되는 배기가스. 그 상황을 고려해 최고 시속 200km까지 측정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업체가 내놓은 2차 개선 차량의 일산화탄소 유입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치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최고 2.3 pp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체의 비공개 시연 이후 제작진은 실험에 참가했던 운전자를 만나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시까지 이제 집결을 했습니다. 가는 과정이 이제 돌아오는 데가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거기까지 시야 방조제까지 갔다가 정작 그 테스트 구간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시야 측정기 켜서 달려와서 5분 정도? 네, 5분 정도밖에. 시야 방조제까지 가고 다시 그 사업소로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 자체는 5분에서 7분? 실험 시간이 10분을 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업체의 실험 방법에는 문제는 없는 걸까? 이러고 20분 만에 CO 농도가 2.3으로 10분의 1로 중요한 것은 이 실험 시간에 대한 조건이 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분 동안 실험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구멍이나 틈을 테이프나 실리콘으로 막을 경우에는 유입은 천천히 되지만 실험 시간을 1시간 반, 2시간 늘렸을 때는 23, 30까지 충분히 유입이 되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게 천천히 빠져나가가지고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실험 방법은 물론 업체가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다는 2차 개선품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업체가 내놓은 2차 개선은 어떤 것일까? 2차는 아직도 또 요구한 사람만, 그리고 1차를 점검 받고 간 사람들을 한해서 연락을 취해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1차도 안 받은 사람한테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정보에 이런 거에 좀 둔한 분들은, 인터넷 접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한영호 씨 역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된다는 사실과 무상수리 정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2차 개선 소식을 듣자마자 정비소를 예약한 한 씨. 한참을 기다려 담당 직원을 만났지만 수리는 곤란하다는 대답입니다. 회사의 방침이 그거예요. 회사의 방침이 처음에 이거였잖아요. 근데 2000년대가 바뀌었잖아요. 많이 또 바뀌었지.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신 분들은 괜히 어마 반반만 여러 번 듣게 되는 거야. 결국 아무런 수리도 받지 못한 채 인근에 있는 다른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정비소에서 2차 개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리를 시작한 직원은 차량 뒷부분의 구멍들을 본드와 실리콘으로 막습니다. 심지어 트렁크에 난 3개의 구멍은 원형 스티커를 붙여 막습니다. 원래 리콜을 때리려고 그러면은 전화를 가요, 일괄적으로. 들어오셔서 100% 교환하십시오 하는데, 또 제가 알기로도 이게 100%가 아닌 것 같은데. 2차 개선 작업은 테이프와 본드, 실리콘 등으로 트렁크와 범퍼 안쪽의 구멍들을 메운 것이 전부입니다. 한 씨는 업체의 2차 개선에 만족했을까? 테이프나 이런 본드 같은 걸로 메꾼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부식될 수도 있고요. 또 테이프 같은 거 접착력이 점점 약해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좀 지속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선 소비자 불만을 좀 축소해 보려는 그런 좀 임시방편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배기가스 유입 문제를 해결했다며 비공개 시연까지 마친 2차 개선 차량. 그러나 소비자들은 2차 개선 후에도 여전히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제작진은 2차 개선 차량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뿐 아니라 또 다른 유해 물질은 없는 것인지
차량 내 공기질 측정도 병행했습니다.